안녕하세요. 택시TV 신장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에스콜 택시를 좀 한번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형 택시와 이사형 택시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콜 택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브로를 한번 쫄딱 망해먹고 두 번째로 에스콜 택시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몇 군데에서 언론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택시 물류과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택시 물류과 주무관하고 에스콜 택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주무관이 에스콜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좀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알려주겠답니다. 저한테 알려줄 건 아닐 것 같고요.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겠죠. 근데 저는 에스콜 택시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에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저놈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에스콜 택시는 시스템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콜 택시의 개요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강제 배차형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기를 이용한 앱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 개인 택시들이나 법인 택시들에 달려있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시스템을 한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화기에다가 앱을 깔아서 하게 되면 기사들이 껐다 켰다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배차에 대한 그 강제성이 무력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껐다 켰다 기능이 없는 카드 단말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공무원들 생각은 그런 듯 싶습니다. 거기까지가 공무원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이 생각의 한계를 여실히 한번 느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앱을 전화기에 안 하고 카드 단말기에 하면은 첫 번째 문제로는 전화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기사들 죽으라는 얘기죠. 안 그래도 전화를 해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전화를 안 하고 만난다는 굉장히 좀 혼란을 줄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나 화장실 찾기 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키면 로딩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로딩 속도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통신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에 대한 켜놓고도 굉장히 좀 버벅거리는 거 보면 하드웨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제기로 쓰기도 용량이 좀 빡빡한데 거기다가 저것까지 쓴다면 그 앱까지 쓴다면 쟤는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내비게이션 돌려야 되죠. 그러면 못 따라간다고 보는 게 전 100%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제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5,500원을 사용료로 냅니다. 그 중에 5,000원은 사용료고 500원은 부가세입니다. 그 대신 예전에는 5,000원을 좀 돌려받았지만 이제는 2,500원만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 요금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화요금 10분. 근데 통화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한 번도 쓰신 적이 없겠죠. 그리고 통신은 40메가입니다. 40메가면은요, 여러분들 카카오 앱이나 이런 거 한 2번 다운받으면 끝납니다. 요즘 앱들이 업데이트 한번 하면 40메가, 50메가, 2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고요. 그 정도의 통신 패킷밖에 없습니다. 요금이 작으니까요. 그리고 3G망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감이 오죠? 절대 성공 못 하겠다는 게. 그러면 저는 이제 서울시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화 기능도 없고. 물론 강제 배차에 대한 서울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 강제 배차. 대신 전화기에다가 앱을 설치를 하면 기사들이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결제기에다. 그러면 껐다 켰다 못해.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대한 용량,
그러니까 용량이라고 하드웨어의 성능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 속도 3G입니다. 그러면 앱을 설치하는 강제 배차의 목적 자체가 손님이 없을 때 강제 배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님이 많았을 때 몰렸을 때 막 통신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또 세 번째 40메가밖에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켜놓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통신료 누가 감당할 것 같습니까? 감당한다는 표현보다는 누가 내는 겁니까? 이런 이유로 불가합니다. 제가 이거 하고 있는 택시사랑 카페에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느 분이 그 앱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신기해서 한번 켜놓고 다녔다고 그러세요. 근데 하루 종일 켜는 것도 아니고 가끔 켜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SK텔레콤에서 문자가 왔답니다. 사용량이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쓰지 마시라고. 그냥 결제기만 쓰시라고. 내비게이션만 잠깐 틀어놔도 돈 넘어간다고 문자가 오는 통신 양을 가지고 어떻게 앱을 하루 종일 켜놔야 되거든요. 앱이라는 건 하루 종일 키고 다니라고 서울시에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공무원들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콜은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어차피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해봐야 길어야 이틀 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틀도 못 갑니다. 이대로 시스템이 나온다면 이틀도 못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는 혁신형 택시입니다. 그리고 유사형 택시. 개인 택시를 가지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개인 택시라기보다는 택시 시장을 가지고 사기업들이 군침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블루오션 게임입니다. 택시 시장이. 왜 그러냐 하면 전혀 그 일반 사기업들이 부비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많은데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구성원들이 아직 IT 쪽에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IT 쪽에서 보면 상당히 블루오션 시장으로 봤습니다. 또 시장 규모도 8조 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먹음직한 시장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혁신형 택시든 유사형 택시든 착각하고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이 택시 산업은 저임금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오고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IT 산업으로 혁신을 해서 새로운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이 진입이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요금이 올라가야 될 건데 택시 요금은 관에서 딱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죠. 앞으로 혁신형 택시든 유사형 택시든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정해져 있는 요금 이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관에서 책정해 놓은 요금 이상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요. 또 노동자들을 그 임금에 맞게끔 적용시켜 주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현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는 웨이고가 260만원 월급 때문에 지지부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마 카카오 웨이고 본사에서 저녁 7시에 아마 그 사업 설명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좀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구조 택시를 대상으로 웨이고 택시를 모집하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설명회가 7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갔다 올 예정이고요. 또 타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형 택시들은 더 힘들죠. 왜 그러냐 하면 택시들은 16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LPG를 사용하는 자가용형 승용용 K5나 소나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 타다는 11인승의
이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인승 차량은 저도 11인승을 가지고 11인승 카니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4천만원 정도 돼요. 근데 4천만원 정도 옵션까지는 안 넣었더라도 한 3,500만원 정도, 3,500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럼 벌써 거의 한 2배 차이가 정도 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시급이 10,000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타다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시급 10,000원을 줘야 됩니다. 10,000원 이상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00원 그 어느 정도 일정량이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10,000원 넘게 줘야 되죠. 차량 가격도 비싸죠. 그다음에 임금도 비싸죠. 세 번째로는 연료값도 비쌉니다. 뭐 경유 대비 LPG 대비하면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뭐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카니발이 제가 그 몰아본 바에 의하면 고속도로 달려도 10km, 11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타다 같은 경우는 시내에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거 제가 생각할 때는 7km, 6km, 7km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료 비용에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자폭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택시보다 한 20% 정도 더 받아도 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혁신형 택시든 유사형 택시든 저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했다는 걸 택시 산업이 저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서 있다는 걸 간과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혁신형 택시든 유사형 택시든 이제 개인 택시 조합과 어떤 모종의 사업을 계속 같이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는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형 택시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게 3개의 제안서를 냈고 구조를 이용해서 웨이고 택시를 진행하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개인택시 조합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택시 조합은 이 서로 간의 역학관계에 엮여서 그게 좀 힘듭니다. 대응하기가. 그 대응하기가 좀 힘든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타다와 개인택시 조합은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 적대적인 관계가 풀리려면 가장 그 핵심적으로 검찰 고발건이 해결이 돼야 풀려집니다. 그러니까 검찰 고발건을 취하를 하든 아니면 법률적 판단을 받든, 근데 법률적 판단보다는 취하가 훨씬 빠른데 취하의 권한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쪽에 합의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다 측은 고발건을 취하해야 다음 액션이 들어가는 거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고발건 취하가 없고 이러니 서로 간에 맞을 수가 없죠. 또 카카오와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카카오 정주환 대표가 직접 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같이 혁신형 택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끼어있지는 않았지만 전에 들은 소식으로 의하면 타다를 카카오 쪽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다, 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피운 듯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개인택시는 그것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에서 타다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지만 고발건 해결건이에요. 카카오 정주환 대표가 검찰 쪽에 약간의 입김을 넣어서, 입김이 넣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는 있죠. 뭐 변호사를 준다든가 이것도 도움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벌금형에 대한 부분들을 떨어뜨리면 타다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뉘앙스를 풍기는데 서울개인택시하면 그게 또 반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고발을 할 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쉬운 편로 축 서서 뭐 남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받아만 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역학관계들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든 키와 어젠다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쥐고 있는데 그걸 돌릴 능력이 없어요. 조합에서는. 오로지 밖으로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릴 능력이 없습니다. 타다와 서울 개인택시 조합, 또 서울 개인택시 조합과 카카오, 이 역학관계에서 조율자적인 입장을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조율자적인 입장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왜 또 타다가 사이가 벌어졌느냐 하면 카카오의 시작은 카풀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다의 시작은 타다였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택시 시장을 같이 공략하는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무너뜨리고 택시를 무력화시키는데 서로 간에 카카오는 자가용을 가지고 타다는 렌트카를 가지고 택시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카풀 문제가 불거지고 두 분이 분신을 하시고 또 한 분이 또 분신을 하셔서 총 세 분의 분신이 일어나고 두 분은 돌아가시고 대타협 기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합의문이 나오고 이러면서 카카오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법인택시와 손잡고 택시와 손을 잡았단 말입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시장을 공략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워낙 거센 반발에 의해서 택시로 바꿨습니다. 입장을. 자, 그러면 자가용과 렌트카를 가지고 택시 시장을 공략할 때는 적의 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타다와 카카오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입장을 바꾸면서 택시를 가지고 택시 시장을 공략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카카오는 택시가 내 새끼 뭐 이런 표현을 조금 죄송합니다만 조금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카카오와 택시가 손을 잡음으로써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편이 돼버린 거죠. 뭐 그래서 우리 편이 되니까 타다는 자연스럽게 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 시장을 넘보는 유사택시가 되니까 그 전에는 같이 깨는 공동의 대상 적이 택시였다가 이제는 택시 시장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 돼버리니까 타다가 이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형 택시를 제안하고 혁신형 택시를 받아들이면 타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준 겁니다. 이 영상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타다나 카카오 관계자가 보실 수도 있길 빕니다. 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시길 바라겠어요. 이 역학관계가 그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하나 보내주신가 연락을 한번 주시면 이 실타래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의 입장은 타다는 박살이 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형 택시는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혁신형 택시를 카카오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티맵도 해야 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타다도 타다 카니발을 이용한 타다 사업을 접고 한동안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소카 측도 혁신형 택시에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택시 시장을 3등분, 4등분으로 쪼개놔야 택시 시장의 헤게모니를 택시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택시 시장 자체를 한 군데 업체에서 독점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헤게모니를 그 독점 회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 지금 현재 독점 회사라고 보는 건 카카오가 제일 유력합니다. 지금은 혁신형 택시들이 독점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독점을 확신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가 됐든요, 티맵이 됐든 타다는 아직 연락 주지 마세요. 타다는 접고 연락 주세요. 타다는 소카 측은 타다 접고 그 다음에 한동안의 반성 기간을 가지시고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나 티맵 쪽에서
혁신형 택시를 또는 마카롱 쪽에서 혁신형 택시를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